자, 우선 몇 페이지를 보냐면, 어, 이제 오늘 4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1쪽으로 한번 보자. 141쪽에 여기 뉴런이 나오지? 자, 페이지 141쪽. 자,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는 항상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가 들어온다? 잠깐만. 이렇게 느리지? 잠깐만요. 갑자기 뭔가 잘 들려요, 선생님? 선생님 화면 잘 보입니까? 선생님 화면 좀 흐린데? 여러분도 괜찮아요? 됐다. 됐죠? 잘 들리죠, 이제? 그쵸? 오케이. 잘 보이죠? 아까 좀 이상했지? 그래, 서진아. 고마워. 네.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이 우리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다시 우리 반응하는 기관으로 와서 반응을 해준다. 그때 이렇게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부분과 다시 뇌에서 명령을 받아들여주는 부분 그리고 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어떤 자극이 들어온다. 공이 날라옵니다. 그럼 내 눈으로 볼 거 아니야? 눈으로 보면 이 감각기관에서 어디로 보내야 돼? 뇌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요 가운데 있는 B 같은 뉴런이 되는 거거든. 그 B 같은 뉴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연합하는 곳이다. 그래서 연합 뉴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연합뉴런으로 보내는 이 A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감각기관에서 연합뉴런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거를 감각뉴런 기억나? 감각뉴런. 그럼 감각뉴런에서 와서 연합뉴런에서 받으면 이 연합뉴런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C에서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반응기관까지 가서 야 공을 잡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뉴런, 운동을 시키는 뉴런 운동 뉴런이다. 그러니까 뉴런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지. 어제나. 그렇지?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신경계들을 우리 몸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뉴런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뉴런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거든. 그때 이 뇌에도 뉴런이 있다고 그랬고, 뇌에, 그쵸? 이게 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뇌에서 우리 척추뼈에 쭉 들어있는 신경 다발의 묶음이 있어, 요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척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척수. 그러니까, 뇌하고 척수가, 우리 신경계의 중심이 돼요. 어쨌든, 뇌하고 척수가 우리 신경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뇌와 척수를 뭐라고 하냐면 중추신경계라고 해. 중추신경계. 신경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몸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이 뇌까지 들어오는 수많은 신경계들 다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경들이 있을 거 아니니? 팔에서 뭐 피부에서 다리에서 이 수많은 신경계가 우리 막 다리까지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 모든 신경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온몸의 끝에 퍼져 있다. 그래서, 끝에 있다. 그래서, 말단에 있다. 말. 그 다음에, 모든 끝에 퍼져 있다. 그래서 말초. 말초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곳곳에 다 퍼져 있다. 이걸 말초라고 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말초신경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이렇게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전부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뉴런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말초신경계는 자극을 우리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명령을 수행하는 무슨 신경? 감각 뉴런과 무슨 뉴런? 운동 뉴런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고 중추신경계는 그럼 뭐겠어? 얘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무슨 뉴런이겠어? 써봐요. 무슨 뉴런이겠어, 민서야? 그렇지. 서진아, 잘했어. 연합 뉴런이 되는 거죠. 우리 서진이가, 어, 생명과학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맞아요? 생명이 더 재밌나 봐. 어때? 사람마다 이 생명과학에 이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고, 나도 생명과학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우리 몸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문이니까 이해도 잘 되고, 좋다. 물리, 막 화학 이런 거 재미없는데, 막 생물 재밌는 사람 있고, 건이는 물리가 더 좋구나. 그치.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중추신경계는 연합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척수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안 했단 말이에요. 척수. 척수도 중추신경계에 들어가는 건데, 척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척수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모든 신경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특히 우리 머리 아래 부분, 이 머리 윗부분은 뇌로 바로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돼 있거든. 척수를 안 거치고 와요. 눈에서 온 자극은 그냥 바로 뇌로 와. 코에서 온 자극도, 입에서 온 자극도 바로 뇌로 온단 말이야. 감각신경이 바로 뇌로 와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이 바로 뇌로 다 연결되면은 우리 뇌는 조그만데 이 뇌로 다 연결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뇌로 가기 도중에 이 목 아래, 우리의 머리 아래에서 오는 자극들은 다 여기 일단 고속도로로 모이게 해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뇌까지 오게끔 해주는 신경계가 모이는 곳이 바로 척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척수. 그래서 이 척수는 신경들이 모이는 곳이고 두 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무조건 반사. 우리가 이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때 어떤 자극은 뇌까지 갔다가 우리 뇌에서 판단을 하거든. 뇌까지 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거든. 공이 날라와? 공을 봤어? 내가 인지하고 있잖아. 그 뇌까지 와서 판단하고 이 자극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반사. 이런 반사를 우리는 의식적인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 의식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항상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심장이 자동으로 알아서 뛰죠. 그리고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침이 알아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거를 우리가 밟거나 손으로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리거든. 뭐 이런 거. 그 나도 모르게 움츠리는 작용들이 있는데 특히 뾰족한 물건을 잡거나 뜨거운 거 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탁, 하는 것들은 뇌까지 가서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 나도 모르게 움츠리는 작용은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이 무조건 반사를 작용하는 중추 중에 하나가 바로 척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뇌까지 가지 않고 좀 다시 할 거예요. 척수까지 바로 갔다가 척수에서 이렇게 반사가 바로 일어나서 반응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사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는 우리가 감각과 운동신경이 있다.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해주면 일단 되겠어. 알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신경계 중에서 이 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 뇌. 그럼 우리 뇌가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볼 거예요. 그게 어딨냐? 140쪽에 보세요. 여기.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바로 중추신경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라고? 바로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얘들이 이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얘들이 무슨 뉴런으로 이루어졌을까? 전부 뇌든 척수든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일단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뇌의 일단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보자고. 첫 번째로 가장 큰 뇌가 있지, 가장 큰 뇌,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대뇌야, 대뇌. 대뇌. 대뇌가 여기 있고요. 대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생각하면 돼요. 모든 기억이나 추리, 학습, 감정, 모든 정신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대뇌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뇌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조그만 간뇌가 있어. 간뇌. 요 간뇌의 역할은 우리 몸의 체온이나 체액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 자, 우리 몸의 체온이 항상 일정하죠? 어,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농도, 혈액의 농도를 체액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들은 간내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항상성이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체온과 체액의 농도 유지를 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간내 밑에 누가 있냐면은 간내 밑에 조그맣게 또 있는 뇌가 있는데 이게 중간뇌야. 중간에 있다 이거거든. 중간뇌. 중간뇌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눈의 운동이야. 눈의 동공, 홍채. 우리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커진다 그랬죠?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그렇지. 그리고 또 밝은 데 나오면은 동공이 또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눈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누가 하냐면 중간뇌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대뇌를 거쳐야지만 생각하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어두운 데 갔다 그래서 자, 동공 확대하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서 확대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서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중간뇌가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중간에 뒤에 누가 있냐면, 소뇌가 있어, 소뇌. 대뇌보다 두 번째로 작은 뇌인데, 바로 소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 운동과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소뇌야, 소뇌. 그 다음에 우리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뇌가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연수야, 연수. 연수, 연수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뇌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운동, 우리 생명과 관련된,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연수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 눈물 나오는 거, 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 연수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뇌는 아니야. 척수. 아까 얘기했죠? 척수가 여기 연결돼 있다. 얘는 뇌는 아니고 중추신경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 반사,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뇌에서 여러분들이 A, B, C, D, E 해가지고 이 뇌의 이름과 역할, 기능 이런 거 막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또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선생님 과학 이해 과목이라고 해서 또 암기잖아요. 또 싫어하는데 걱정하지 마. 딴 쌤이 누구야? 아,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거는 자,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지만 암기해야 될 것도 암기해야 되잖아. 근데 암기할 거면 기왕이면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겠지? 음. 자, 141쪽에 볼게요. 자, 봐봐. 요 뇌가 있어. 자, 일단 우리는 뇌의 위치만 우선 이것만 뇌의 위치만 기억해줘. 그럼 선생님이 기능은 그냥 외워지게 할 테니까. 알겠지? 여러분들은 A, B, C, D, E가 어떤 뇌인지만 그건 여러분이 해줘. 자, A가 뭐예요? A. 이게 누구냐면 바로 대뇌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A는 대뇌, 동준아. 잘했어. 자, 대뇌하고, 자, 쉽게 외우는 거 알려줄게. 이 대뇌잖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 E 모르는 사람 없잖아. E. 작은 뇌. 이게 누가? E가 누가? E. E부터 하세요. 이게 소뇌야. 소뇌. 소뇌.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뇌, 요 C가 바로 뭐냐면 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중간뇌야. C가 중간뇌고요. C가 중간뇌고 사실은 이 B라는 게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이 B가 나중에 발견돼서 B는 대뇌와 중간뇌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어. 대뇌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소뇌, 중간뇌. 그다음에 중간뇌가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간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은 A가 대뇌, B가 간뇌, C가 중간뇌, E가 소뇌, 그다음에 여기 가장 밑에 있는 D 있죠? 얘가 누구냐면 연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 요건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자, 잘 봐요. 간내 위치 기억하고 간내, 대뇌 바로 밑에 간내가 있고요. 간내 밑에 중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연수가 있고, 그 뒤쪽에 소뇌가 있어.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해줘요. 알겠지? 자,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대뇌. 대뇌는 뭐 외울 게 없어. 왜? 대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대뇌라고 생각하면 돼. 추리, 기억, 그지? 기억, 추리, 학습, 등등등. 내가 인식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치? 대뇌 외울 게 없죠. 자, 간내. 자, 아까 간내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있다 그랬죠? 그게 항상성이라 했단 말이야. 항상성. 항상성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체온 조절과 체액의 농도 조절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체온, 체액 조절이 안 되면 사람이 죽죠. 그죠? 사람이 갔네. 체온, 체액이 조절 안 되면 사람이 갔네.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체온, 체액 조절 안 되면 사람이 갔네. 사람이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중간내 가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중간내 역할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의 눈에 조절작용 한다 그랬죠? 눈 조절작용. 동공의 확장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게 누구야? 중간내죠? 안구 운동, 중간내. 자, 여러분들 독립 운동가. 자, 손가락 하나 잘렸어요. 자, 독립 운동가 누구예요? 안중근 선생님 떠오르세요. 안중근 선생님. 자, 어떻게? 우리 독립 운동가 안중근 선생님 떠올리면서 하면 됩니다. 안중간, 안중간, 안구 운동 중간내. 안중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뇌. 자, 여러분 소뇌는 소를 떠올리세요. 소. 소. 돼지인가? 아, 소예요, 소. 아니, 소인데, 소를 떠올리시고, 소가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소야. 이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소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 자, 소뇌는 근육이 많은 소가 균형을 잡으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소뇌. 근육이 많은 소가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간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수. 연수. 자, 연수는요,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선생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의 이름을 떠올린다. 자, 첫사랑 연수. 자, 연수를 떠올리면 어때요? 심장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오고, 와우, 첫사랑 연수.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하면은 우리 암기법 끝나는 거예요. 자, 간내, 체온, 체액 조절. 체온, 체액이 안 되면 사람이 간내. 중간내, 안구 운동 중간내, 안중간. 소내, 근육 균형. 근육이 많은 소가 걸어가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가는 소를 생각해라. 연수, 첫사랑을 떠올리세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침분비 등등등등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연결해 보면 되겠고요. 4번 한번 연결해 볼까? 4번. 자, 지금 A 써줄게, 일단. A는 대뇌고, B는 간뇌고, C는 중간뇌고, D는 연수고, E는 소뇌야. 수아야. 알겠어? 자, 기억, 학습, 정신활동. 수아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대뇌. 자, 심장박동, 호흡. 어우, 첫사랑, 내 사랑, 누구? 연수. 자, 눈의 움직임, 동공의 크기, 안구 운동, 안중간. 근육과 몸의 균형. 근육 덩어리에 소를 떠올렸어요. 소네. 체온과 체액의 농도. 그렇지, 서진아. 공준아, 그렇지.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사람이 갔네. 와우. 끝.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뇌와 우리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들의 기능을 함께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말초신경계로 돌아와서요. 말초신경계. 자, 이제 말초신경계를 할 차례. 중추신경계 방금 했죠. 뇌와 척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말초신경계인데 아까 요 말초신경계는 어디 있다 그랬어? 우리 뇌와 척수, 요게 중추신경계라고 했고, 말초신경계는 이 척수에 연결된, 그리고 뇌와 연결된 수많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을 무슨 신경계? 바로 말초신경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의 신경계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체성신경계와 하나는 자율신경계로 연결되거든. 자, 요 체성신경계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말로 나오지는 않아요. 얘가 나오진 않아. 개념이 나오진 않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감각 기관들에 연결되어 있는 애야. 그러니까 누가 내 피부인데 피부를 터치했어? 그럼 내가 느껴지잖아. 그게 말초신경계로 해서 뇌까지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을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거고요. 요 자율신경계가 중요한 건데, 요 자율신경계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거야. 내장 기관이 연결돼가지고 얘들이 자율적으로 조절돼. 그래서 우리 소장이나 위가 꿈틀꿈틀꿈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막 보내거든. 그런 걸 이 자율신경계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초신경계의 끝이 이렇게 소장, 위, 대장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율신경계다. 말초 중에서도 자율신경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율신경계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교감신경이 있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공, 동공의 크기라든지 호흡 운동이라든지 심장박동, 그 다음에 소화 운동. 자, 아까 이런 애들이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여기 호흡, 심장박동, 소화를 담당하는 건 아까 누구였냐면은 연수였어요. 중추신경계 연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동공, 안구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까 중간뇌였죠. 그러니까 이런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이야. 그래서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소화, 소화 운동을 억제시켜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매우 위험에 처했거나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자, 체육대회를 한다? 내가 대표로 나갔다? 막 서 있어. 승부차기 해야 돼? 막 떨리죠. 그때 어때? 동공 확대되면서
내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박동이 막 떨려. 그러면서 소화의 꿈이 잠시 멈춰요. 왜냐면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애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걔가 바로 교감신경이고 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하는 거에 반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몸이 나른하고 편안한 상태일 때 반대로 동공은 작아지고 호흡도 느려지고 심장박도 느려지고 소화가 잘 돼.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고 어떻게 암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 쉬는 시간에 학교 담을 타고 내가 도망치다가 떡볶이 먹으러 도망치다가 담을 딱 넘었는데 앞에 교감 선생님이 서 있는 거야. 어? 교감 선생님 죄송해요. 교감 선생님 너 뭐야? 교감 선생님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지. 눈이 커져요. 동공이 확대. 잘못했어요. 호흡이 심장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소화 안 돼요. 자 이렇게 밖에서 학교를 도망치다가 교감 선생님 마주쳤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게 바로 나와 있는 거고. 자, 5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OX 같이 한번 해봅시다. OX 퀴즈 재밌지? 자,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라고 했죠? 자, 척수 말초에 속합니까? 아니죠.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했어. 자, 그다음 부교감신경. 아까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는가? 아니죠. 심장박동을 느리게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3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다. 자, 얘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추신경계를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누가 한다? 말초신경이 한다. 맞는 말이고. 자, 그중에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는다. 대뇌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인식하지 않잖아요.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 대뇌의 명령 같은 건 없어. 아까 얘기했던 연수나 중간 내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잘했어. 동준이, 서준이, 고마워. 서진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이런 뭐가 있다? 신경계. 우리 몸에는 이렇게 신경계가 가득해가지고, 이 신경계가 가득해가지고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 하는데, 이제는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경로가 또 궁금하거든. 어떻게 자극에 대해 반응 경로하느냐? 다음 장 넘겨보면, 어, 경로. 우리 몸에서 그럼 어떻게 이 자극이 돌아가는가를 볼 건데,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 몸에서는 어떤 자극이 와서 어떻게 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물을 따르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일단은 내가 이 주전자를 볼 거 아니야? 보고 나서 내가 주전자를 잡겠죠. 잡아서 물을 따르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주전자가 어디 있는지 봐. 그럼 내가 보는 건 어디서 보는 거야? 눈에서 보는 거죠. 자, 눈은 감각 기관이에요. 그럼 이 감각 기관에서 보고 나서 이제 감각 뉴런이, 그죠? 감각 뉴런이 어디로 보내? 뇌로 보내는 거야. 그럼 뇌에서 이제 연합 뉴런이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면서 야, 저 손으로 네가 잡아. 그러면 얘가 손으로 가서 잡아야 되려면 이제 대뇌에서 명령 내릴 거 아니야? 근데 손은 우리 머리보다 밑에 있으니까 척수를 거쳐서 가야 돼. 머리보다 밑에 있으면 척수를 거치는 거예요. 척수로 가서 척수에서 어디로? 운동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근육으로 보내서 저걸 잡아서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되지? 그림을 생각해. 글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대뇌를 거쳐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반응이죠. 물을 따라야 되겠다. 그럼 주전자를 잡아야 되겠네? 이런 반응. 자, 어떻게 한다고? 감각기관에서 봤어? 감각신경이 뇌로 보내? 그럼 뇌에서 척수로 가서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보내서 운동 반응 기관으로 가서 얘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반응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식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라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뜨거운 거를 나도 모르게 닿았어. 그러면 이 뜨거운 자극이 감각 신경을 따라서 척수까지 일단 가요. 갔다가 얘가 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바로 돌아서 바로 반응해버려. 뜨거 하면서 떼버린단 말이야. 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과 동시에 나중에 또 뇌로 가는 것 동시에 가요. 무조건 반사하면서 뇌로도 가기는 가. 그래서 나중에 뜨거움을 느껴 우리가. 먼저 떼고 나서 아 뜨거웠다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뇌로 가는 반응도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걸 제외한 무조건 반사가 있다. 나도 모르게 뗄 때. 그때는 어디만 거쳐 온다? 바로 척수만 거쳤다가 나온다는 거.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의 중추가 척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척수를 거쳐 나오는 반응을 지금 여기서 한 거고 보통 척수가 반응하는 건 누구냐면 이렇게 뜨겁거나 뾰족한 이런 거에 닿았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움츠리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밑에 툭 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올라와. 내가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요. 그런 거 왜 그런지 우리 몰라. 아직도 왜 우리가 그런 반사가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무릎을 툭 치면 무릎이 올라와. 척추까지만 갔다가 척수까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고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중추는 척수 말고 또 누구도 있냐면 연수와 중간뇌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기는 하는데 얘들도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눈동자의 동공이 커진다는 거 있잖아. 이것도 무조건 반사에 포함되거든. 개의 중추는 어디겠어? 중간뇌. 왜? 아까 안구 운동의 중추는 중간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채기를 하거나 딸꾹질 하거나 음식물이 입에 들어왔을 때 침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런 거에 중추는 연수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들이 바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거야. 자, 오른쪽에 이 그림 볼게요. 자, 만약에 앞정을 밟았어, 여러분이. 앞정을 밟았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찾는 거야. A, B, C, D 찾을 건데, 자, 앞정을 밟았으면은 뾰족한 거 밟은 거잖아. 그러면 얘의 중추는 뇌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떼야 되니까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사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 발로 밟았잖아. 발은 어디야? 감각기관. 그럼 발로 밟았으니까 A로 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디로? 바로 척수에서 바로 반응기관 E로 보내버리는 거지. 따라서 A에서 G에서 E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예주, 이해돼요? 예나,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내가 공을 보고, 자, 공을 봤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발로 차는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잘 봐야 된다. 자, 공을 봤어. 자, 보는 건 어딥니까? 눈이야, 눈.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돼? 눈으로 자극이 들어온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건 눈으로 온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가죠. 그러니까 F에서 C로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야 되니까 척수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발로 차러 가야 되니까 E를 거쳐서 차는 거야. 그지? 요게 지금 뉴런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F, C, D, E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어두운 곳에서 내가 눈이 안 보여?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짚는다. 자, 이건 눈을 안 보는 거 손으로 짚는 거잖아. 더듬는 거야. 그럼 뭐부터? 손으로 내가 디뎌서 가는 거니까 감각기관이 A로 오죠. A로 온 감각은, 손에서 온 감각은 척수를 거쳐야 되지. B를 거쳐서 뇌로 가서, 여기 연필이 있네. 잡아야지. D의 명령을 받아서 G로 와서
E로 가는 거죠. 아, G까지 안 가지. G까지 안 가고 바로 어디야? D에서 바로 E로 가는 거죠. 이렇게. A, B, C, D, E가 되는 거야. 자, 요 세 가지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니? 어때? 재밌지? 음, 좋아. 할만합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현서가, 동주나 민우야, 이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신경계야, 신경계.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매우 빠르게, 자, 지금 신경계의 반응들을 여러분이 보고 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경계의 반응은 뇌와 척수가 있고 중추신경계가 있고 이 중추신경계로 연결된 말초신경계들이 있는데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뭐 0.3초 이렇게 걸리는 거야. 공이 날라와 쫙 피한단 말이야. 공을 잡아 탁 잡는단 말이야. 막 안정환 축구 선수가 뭐 예능 찍다가 갑자기 축구공 날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공을 발로 땅 차는 모습이 나와요. 어. 야구 선수는 공이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공을 잡더라고, 이렇게, 투수는. 축구 선수는 바로 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그치? 굉장히 경미나, 그렇지. 재밌지?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게 신경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누구냐면 호르몬이라는 게 함께 작용합니다. 자, 우리 몸은 정말 재밌어. 왜냐면 균형을 이루어요. 이렇게 신경계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다면 호르몬처럼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무조건 빠르게만 반응이 일어나면 정신없잖아.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내가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이 청소년이 되면서 키가 크잖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뭐 5년에서 10년 걸리잖아. 뭐 20년도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런 게 신경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키 클 때마다 내가 아픈 거야. 아파. 팔이 자라난다. 아프다. 못 살아. 못 살아. 신경계가 담당할 게 있고, 호르몬이 담당할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막 퍼져요. 느리게. 그러면서 온몸으로 보내가지고 세포를 막 분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키가 자라게 만들어. 이런 게 호르몬이야. 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그러면 심장이 뛰잖아. 그 마음이 집에 가서도 막 심장 뛰잖아. 걔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게 호르몬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걔를 봤어. 자극이죠. 걔를 생각했어. 자극이죠. 그때 심장이 뛰지. 그게 호르몬의 역할. 호르몬이 반응을 하는 거야. 또는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 막 떠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당을 혈당이라고 하거든. 이 혈당 수치가 막 올라가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혈당 양을 조절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일정하게. 간내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혈당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액의 이 당의 수치를 다시 떨어뜨려주고 다시 또 올려주고 이런 작용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이거든. 그래서 신경계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 몸에 반응한다면 호르몬은 느리게 하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성장이나 이런 혈당의 조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고 그 호르몬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 어, 호르몬은 분비돼서 어디로 나가냐면 혈액으로 나간단 말이야. 혈액을 따라서 가가지고 그 호르몬이 그 목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적 기관이라 그래. 마치 여러분들 양궁 생각하면 돼, 양궁. 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딱 되면은 우리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쏘는 것처럼 이 분비된 호르몬이 표적 기관에 가서 딱 꽂히는 거야. 그러면 이 호르몬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그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셈이다라고 해. 왜 내분비셈이라고 하냐면 세포 안쪽에 숨어 있는 셈이 있어요. 거기서 혈액으로 이 호르몬을 쏴주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를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야.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 그래서 내분비샘이 있고 그 내분비샘에서 뭐가 나오겠어?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그럼 작용을 하면은 어떤 작용, 어떤 기능,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눈여겨서 보면 돼요. 어떤 곳에서 누가 나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나오는 장소가 크게 여기 우리 뇌 밑에 있어요. 뇌 밑에. 어, 뇌 밑에 있는 여기가 내분비샘이 하나 있거든. 얘랑 그다음에 여기 목에 내분비샘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우리 배 쪽에 등 쪽에 내분비샘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소와 난소에 내분비샘이 있어. 그래서 크게 내분비샘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얘를 공부할 거야.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42쪽을 보세요. 자, 142쪽에 보게 되면은 호르몬 나오죠? 자, 호르몬은 뭐냐? 바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분비되냐? 혈액으로 분비된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화살이 꽂히는 관역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라고 그래. 이 표적 기관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은 특징이 매우 적은 양만 있어도 큰 효과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가 안 크는 친구들 성장 호르몬 이런 거 맞으러 병원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양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너무 많으면 키가 너무 크고, 너무 적으면 키가 너무 안 자라. 그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 중요한 거야. 이게 호르몬의 특징 다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다음 중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거든. 자, 그다음에 신경과 구분. 쉽게 말하면 신경은 빠르게, 호르몬은 느리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은 좀 느려. 신경은 빨라. 호르몬이 전달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 혈액. 신경을 전달해 주는 건 누구였어? 뉴런이었죠. 자, 호르몬은 느린 대신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야. 느린 대신에 작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잖아? 내 짝남이나 짝녀가 있어. 그러면 짝사랑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어때? 내 온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야. 뭔가 좋아하는 기분이 들고. 신경계는 빠른 대신에 좁아. 만약에 발에 압정이 찔렸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되겠어? 발만 아파야지. 그치? 맞은 데만 아파야지. 신경은 작용 범위가 좁은 거야. 자, 지속성. 야, 응? 호르몬은 지속적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해. 그럼 그 마음이 막 세 달, 네 달 간단 말이야. 걔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어. 근데 신경계는 어때? 일시적이죠. 압정에 찔렸는데 그 찔리는 순간만 아프지. 딱 떼면 안 아프지. 압정에 찔렸는데 1년 동안 아프다 생각해봐. 상상하기도 싫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 나온 그림이 요건데, 오른쪽에 보면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액으로 나오면 이 혈액을 따라서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호르몬이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바로 이 그림이 중요한 거야.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간내 밑에 있어요. 간내 밑에 여기 조그맣게 달랑달랑거리는 종처럼 생긴 거 있잖아. 얘가 바로 이름이 뭐냐면 뇌하수체야. 자, 얘 뜻이 뭐냐면 뇌, 하, 아래. 뇌 아래에 있는 어떤 물체라는 거야. 뇌 아래에 있는 물체.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뇌하수체. 뇌 밑에 뭐가 붙어 있어.
거기가 내분비샘이야.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세 개나 나와, 세 개. 첫 번째, 생장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해.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성장을 돕는 거야. 얘가 많이 나올수록 키가 잘 크는 거예요. 생장 호르몬. 자, 두 번째, 별표 치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좀 이따 설명할게. 얘의 역할은 뭐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우리 목에 아까 내분비샘 있다 그랬잖아. 얘가 갑상샘이거든. 요 갑상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 겨울에 날이 막 추워. 날이 막 추워졌어. 그러면 우리는 몸에서 열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몸, 이제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게 하는 물질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섬에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별표 잘 나와 시험에 별표 3개 치세요. 티록신.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온몸의 세포들로 가요. 그럼 세포들로 가서 야, 지금 우리 주인 얼어 죽게 생겼어. 니네 빨리 일 좀 해. 그래가지고 세포들한테 막 일을 막 시켜요. 그럼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해요. 자, 세포 호흡이라는 게 뭐야?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세포들한테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갑상샘에서 나오는데 이 티록신은 좀 게을러요. 지가 알아서 안 나와. 그래서 누가 발로 툭툭 차야 돼. 야, 티록신, 너 빨리 나가래 하면서 발로 차야 돼. 걔가 누구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추워지면은 뇌하수체에서 먼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먼저 자극해야 돼. 야, 갑상샘, 너 뭐해? 빨리 지금 우리 주인 얼어 죽게 생겼어. 빨리 티록신 내보내. 그럼 갑상샘이 그제서야 티록신 나가라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갑상샘만 한번 자극이 필요한 거야. 자, 동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도 티록신이 하는 건가요? 야, 이게 굉장히 정말 좋은 질문인데, 좀 이따 우리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몸이 추워졌어, 얘들아. 지금 내가 몸이 추워졌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뭐가 나와야 돼? 티록신이 나와야 돼. 티록신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 갑상샘에서 나와야 돼. 갑상샘에서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 뇌하수체에서 방금 얘기했죠? 이 뇌하수체에서 누가 나와야 돼? 야, 갑상샘, 너 빨리 일 좀 해. 갑상샘 자극. 자극 호르몬이 나오죠.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로 가? 갑상샘으로 가서 갑상샘을 자극하죠. 그럼 이 갑상샘에서 누가 나와? 티록신이 나오죠. 그럼 티록신이 어디로 가? 온몸에 있는 세포들로 가서 뭐를 해?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을 체온을 다시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준이가 좋은 질문했는데 선생님 우리 몸이 추울 때 몸도 떨리잖아 얘들아. 떨리는 건 그럼 누가 할까? 자, 아까 우리 몸에 자극이 오면은 반응을 하는 방식이 꼭 호르몬이 있다고 안 했어요. 뭐도 있다고 그랬어? 신경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 호르몬이 하는 역할과 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있어. 지금 여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떨리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어, 위쪽은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하고 아래쪽은 신경계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야, 춥대. 우리 주인 춥대. 그러면 어떻게? 추위를 느꼈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 체온 조절하는 뇌가 어디였어? 간뇌로 가가지고. 이 간뇌에서, 우리 몸의 근육으로 반응을 보내는 거야. 근육, 너 떨어. 그럼 얘가 가서 덜덜 떨리는 거야. 이건 뭐야? 신경계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체온을 높이는 거야. 와우. 그리고 신경계가 또 뭐 하는 거냐면, 추워지면은 우리 몸에 이 혈관 있잖아, 혈관. 이 혈관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혈관을 얇게 만들어. 얇게 만드는 이유는 밖으로 열이 뺏기지 않게. 그러니까 요런 작용. 근육이 떨리거나, 어, 남자들 소변 같은 거 추울 때 누우면 어때? 몸이 떨리잖아. 떨리잖아. 소변이 우리 몸에 체온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거든. 그거를 인식하고 간내에서 야, 우리 주인 열 뺏겼다. 열 나갔다. 한번 몸 한번 떨게 만들어 드려라. 그러면 간내에서 근육으로 보내가지고 신경계가 몸을 떨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호르몬은 티록신이 나와서 체온 높여주고.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데 유지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재밌냐. 미쳤지 않니? 정말 이렇게 천재적일 수가 없잖아? 자, 좋은 질문 했어요. 좀 이따가는 이 신경계와 호르몬을 짬뽕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호르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면은 막 턱도 막 떨리는 이유가 그건 신경계가 떨리게 하는 거야. 야, 계속 떨어서 빨리 열을 만들어내 이거야. 됐습니다. 자, 그다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또 호르몬 세 번째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얘는 여러분들 이뇨 작용이 오줌을 눕는 거잖아. 자, 항이 붙으면 저항한다. 어, 이뇨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뇨작용을 못하게 한다. 자, 이뇨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 몸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야. 오줌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고요. 갑상선 방금 했고. 자, 그 다음에 부신 있어, 부신. 부신. 부신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콩팥 위에 붙어 있어,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얘가 부신인데 부신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체육대회 대표로 나가거나 뭐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전쟁을 나가거나 뭐 이런 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긴장 상태. 그래서 우리 몸을 다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고 혈압을 높여서 혈당 증가하게 해서 우리 몸에 자꾸 이 세포들로 이 에너지들을 막 만들 수 있도록 재료들을 막 보내는 작업. 그게 아드레날린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드레날린 하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아, 지금 뭐 전쟁터에 나간다? 아니면 체육대회 대표로 지금 내가 나갔다? 승부차기 차기 직전이다? 아니면 친구랑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이랑 지금 막 만나서, 지금 내가 막 이 사람하고 대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런 상황에 분비되는 게 아드레날린이. 그 다음에 이자. 이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액이 나왔었어요. 그죠? 소화액이 나왔었는데 얘는 소화액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서는 얘가 소화액과 호르몬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2학년 때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데 인슐린 별표 3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인슐린이거든. 자,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면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게 만드는 거야. 자, 밥을 먹었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관에 당이 많아진다고.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질 거 아니니? 근데 우리 몸에 포도당은 지금 세 개가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니까 얘가 세 개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혈당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인슐린이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작용으로 혈당을 줄여줘. 얘를 당을 없애야 돼. 당을 없애기 위해서 얘는 어디로 보내냐면 하나는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간에다가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놔. 간이란 창고에다가. 이 포도당이 알갱이 하나면은 포도당을 여러 개 쌓아놓은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리코젠이라 그래.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은 간에다가 포도당을 보내가지고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간이라는 창고에다가 잠시 저장해 두는 거야. 그러면 혈관에 있는 당이 줄어들면서 원래 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혈당을 줄여주는 역할. 이게 인슐린 역할이고, 어. 두 번째는 간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포한테 보내기도 해, 세포한테.
세포한테 먼저 보내서 세포야, 너 어차피 받을 거니까 지금 가져가. 하면서 미리 땡겨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혈관에 있는 당을 낮춰주는 거야. 이 두 가지 작용. 간에다가 보내거나 세포에다 보내. 특히 이 간에다가 보내서 하는 작용.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작용. 그래서 당뇨가 이거거든. 어,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당뇨야.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혈관에다 직접 놓는 거야. 어, 인슐린이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자, 인슐린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글루카곤인데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간에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너 지금 필요해. 다시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이 글루카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헷갈리죠? 글루카곤과 인슐린. 자,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요. 그래서 여성의 2차 성징 에스트로겐, 남성 2차 성징 테스토스테론. 음, 이게 바로 호르몬의 작용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되겠지?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143쪽 10번.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A라는 내분비샘. A가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죠? A가 내분비샘 이름도 써볼까? 이름? 자, 내분비샘 이름 써보자. A 뭐예요? 뇌 밑에 있다. 써보세요. 뇌하수체, 수빈아, 민우야. 자, B 뭐예요? 갑상샘. 요즘에 이 갑상선이라고도 하는데, 갑상선 암 많이 걸려, 사람들이. 여기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자, C. 이게 바로 뭐냐면, 부신. 자, D. 이자. E. 난소. F. 정소. 얘들이 전부 내분비샘이 되는 겁니다. 민우, 고마워. 음. 자, 자, A.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티록신을 분비 촉진하게 하는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그 다음에 물의 제흡술 촉진해서 오줌이 안 나오게 한다.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 갑상샘에서 나오는 중요하다고 그랬어. 티록신. 자, 그 다음 부실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심장 박동이 증가된다. 자, D. 정말 중요한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준다. 인슐린과 반대작용하는 거는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여준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자, 두 글자씩 끌어서 하세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러면 외워지기 쉬워.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한참 넘겨보면 여러분 호르몬 관련 질병, 아까 얘기했죠. 호르몬은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생겨. 너무 적게 나도 문제 생겨.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왔어? 소인증. 너무 많이 나왔어? 거인증. 자, 인슐린이 적게 나왔어? 당뇨병. 그 다음에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 기능이 저하증. 자, 티록신이 아까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세포 호흡이었잖아. 세포 호흡이라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게 티록신이야. 그럼 티록신이 잘 안 나온다는 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야.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피곤하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춥고, 먹은 게 에너지로 못 가니까 뭘로 가는 거야? 살로 가는 거야. 체중이 증가. 이걸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졌다.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야. 음,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항상성.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자, 체온 조절 과정. 정상 체온에서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은 체온을 낮게 조절해야 돼. 땀을 나게 하거나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많이 발산되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야? 신경계의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체온이 낮아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계와 티록신이 함께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혈당 조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혈당 조절.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작용하는데, 내가 지금 정상이었는데, 밥을 먹었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혈당의 별표 3개. 밥을 먹었어. 밥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낮춰야 돼. 낮추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돼. 그럼 인슐린이 나오면 두 가지 한다 그랬어. 무슨 일? 하나는 간에서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 세포로 미리 보내는 거. 이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줄였으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죠. 혈당이 낮아졌으면 운동을 했어. 그럼 혈당이 떨어졌어. 이때는 다시 저장해놨던 포도당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이 역할하는 게 누구야? 글루카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것까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4단원 마치도록 하고요. 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좀 마지막 분에 좀 빠르게 나갔어.